안녕하십니까. 진행 경매 사건 중 선별해서 추천 및 권리 분석을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권리 분석을 순서대로 해서 하자를 절대적인 하자인지 아니면 물건을 아예 이 입찰 대상에서 제외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확인하고 매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가 가능한지 검토한 후 입찰가 제시로 영상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경사TV 영상 구독자 여러분은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권리 분석 어떤 사항 하나를 거기에 익숙해지셔갖고 이거 저거 순차적으로 검토하면은 권리 분석을 마무리가 되는 거구나 하는데 익숙해지셔갖고 최소한 대금이납이라는 보증금 손해 발생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거는 손해 발생, 대금이납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피한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분석 대상 물건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3 타경 145.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 감정가 23억, 최저가 감정가 64%, 14억 7,700. 청구 금액은 3억. 청구 금액을 보는 이유는 취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입찰 법정에 참가해서 입찰까지 최고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채무자는 최고가 매수인 입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잔금 내기 전날까지는 내비 다 갖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양쪽에 다 취하에는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경매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 면적은 98평, 토지 면적 48평, 소재지는 마포구 현석동 14번지. 계략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차이는 대지 지분 등기까지 나와 있고 호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다 세대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들어가서 호별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무단 증축, 위반 건축물 등재 사항 나와 있네요. 그 건축물 대장 필히 살펴봐야 될 그런 물건입니다. 증축 부분은 멸실된 상태인 바 관할구청을 통해 재확인 요망.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원상복구 비용이나 주기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 멸실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조사한 결과 202호는 소유자 채무자 이모 씨가 101호, 102호, 201호, 404호는 임차인 5명이 전매하는 것으로 판단됨. 두 번 유찰되고 경매 기일은 2024년 1월 30일 14억 7,700에 진행됩니다. 이 물건을 선별한 이유는 아파트 한 채 값이면은 내 건물 갖고 모르겠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전세를 현재 전세를 쭉 놓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월세로 전환시키셔 갖고 한 층은 여기 지금 소유자와 동일하게 쓰시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시키면 월 수익까지 보장되는 물건이 아닐까 해서 선별해 봤습니다. 임차인들 상황하고 말소기준 권리 대비하면서 어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선별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입니다. 본건에서는 2021년 1월 20일 근저당권자 이모 씨 금액 3억. 말소기준 기준 권리 정할 때는 2, 3순위 가압류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등기도 후순위 가등기는 말소됩니다. 임차 내역 101호 보증금 6천, 전입일자 2016년, 확정일자 2016년. 전입하면서 대항력 생겼고 대항력은 자기 계약상의 권리,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 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원래는 채권은 차별성이 없어서 공동 배분, 비율 배분 이런 대상인데
임대차 보호법은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 겁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음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 이 등기부 등본상 저당권자, 가압류, 가등기 이 설정일자 설정된 거하고 동일한 그런 효력. 2016년 11월이니까 말소기준권으로 다 앞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4층 전체 보증금 2억 9천 전입 확정 다 앞서고 배당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 세입자는 그 입찰 보는 입장에서 인수 대상 되는 보증금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201호 우모 씨는 2019년 2월 28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데 보증금 기록 없고 전입만 나와 있고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하고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 추산을 해봤을 때 그 전체는 2억 9천 3억 가까이 되고 그 호수별로는 1억 2천 1억 2천 있는 거 보니까 1억 2천 정도는 인수되는 별도로 그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세입자로 일단 분류해 놓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102호 1억 2천 2020년 확정 전입하고 확정이 다 앞서고 말소보다 앞서고 배당 신청 같은 절차까지 그 배당 종기까지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 임차인 인수 여부하고는 그 상관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102호 전보 김모 씨 1억 2천 2020년 여기도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 우모 씨 201호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주변 지역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런 어떤 거주 지역이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뭐 도로 그 막다른 도로나 어떤 주차가 그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본권 건물은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은 그런 대로 확보된 것 같습니다. 자, 주변으로 한번 그 나가 보겠습니다. 마포 신수로 뭐 대로변으로 나가니까 일반 그 도로변에 있는 근린 시설들이 있고 뭐 대형 시설까지는 없어도 그런 데로 상권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면 아까 광창역도 가깝고 뭐 버스 노선 있고 가깝고 뭐 주거 여건으로서는 중상 정도 되고 도로 접한 입지 여건도 이만하면은 중상으로 평가합니다. 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 자, 다음 그 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개념을 한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인도 뭐 쉬운 얘기로 이사 가면서 간날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3자한테 내 임대차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날 0시. 임차인, 전세 사기 어떤 세입자,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그 요령으로 0시에 효력이 발생되니까 계약한 이후에 등기가 되면은 돈을 지불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지불했는데 뭐 근저당권이 들어온다든지 노골적으로 하면은 그 다음날 나는 0시에 그 저당권하고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아주 불리하죠. 그러니까 오후 6시 등기가 등기부 등본 띄어서 등기가 등재가 됐는지 아니면 사건 처리 중이라고 나오는 문구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무슨 핑계를 대서든 오후 6시 이후에 중도금 잔금 일자리 잡으시려는 그런
걸 영상도 제작한 게 있고 쇼츠 영상도 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의 진행 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 권리 분석 사항이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신 경우에는 이 물건은 하자 없고 얼마에 입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배우는 건 없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만 원하시면은 제가 이 거의 롱폼 영상을 제작을 하면 쇼츠도 제작을 해서 영상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근데 구독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로 넘어가시면은 쇼츠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원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도 이 물건의 해당 사항에 해당은 되는데 방만하게 설명을 확대시키다 보면은 민사집행법 강의 드릴 때 매수 대리, 입찰 대리, 4일 교육이 필요한 교육에서 1년도 더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돈 내고 강의 들어가서 영상 제작하는 취지를 권리 분석 사항을 하나도 안 빼놓고 하겠다는 정경사 TV 존중 밖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권리 분석이라는 걸 배우려면은 또 안 맞아야 손해 안 봐야 볼 수가 있으니까 대금이나 책임을 피하려면은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순서대로 진행되는 영상 잘 나가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조사서는 법원 직원이 가서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한 서류입니다. 202호는 소유자 겸 채무자인 이모 씨가 101호, 102호, 201호, 401호는 별지 임차인 5명이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좀 부담이 없죠? 판단된다고 썼지 확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권 명세서는 진일보에서 법률관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점유 기간도 있고 점유 권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외에는 배당 신청까지 했고 아까 배당 신청 안 한 사람도 세부적인 사항 보니까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1억 2천은 내가 입찰 봤을 때 승계될 수 있는 세입자가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본권 소유자는 그 부분을 멸시시킨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띄면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여기 표기가 됩니다. 상단 우측에 이 노란 색깔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 들으시면서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최소한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고 판단합니다. 왜? 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폰이나 컴퓨터 PC로 보시더라도 이 지금 PPT 영상이 해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같은 사건 번호로 열람하고 들어가셔갖고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사항. 단점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그러니까 별도로 열람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사설 무료 사이트라고 홍보를 하면서 낚시 던지는 거죠. 낚시 미끼 던져갖고. 그러니까 유료 사이트 회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는 열람되고 몇 가지 열람 안 되고 한 달 동안은 열람이 되고 안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법원 무료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이 영상이랑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 본건에서는 위반 건축물 큰 문제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게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도 없는데 안 하고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이 교부청구서 보셔야 됩니다. 교부청구. 교부권자 이게 마포 소재니까 마포 구청이나로 추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 교부자, 교부청구서 제출, 법원 보관금. 여기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 교부권자가 공공으로 해서 국가, 상속세, 그런 좀 다액으로 추정되는 그런 교부 청구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자, 평균 낙찰가를 보겠습니다. 이 마포구 쪽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유사한데 70, 86 상당히 그 높은 그 낙찰가율도 98%까지도 2023년 7월 달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66, 71. 자, 낙찰가까지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면은 이 물건이 감정가 23억, 현재 64%죠.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 많다고 봐야죠. 1억 2천 세입자 한 분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 없고 주민력 전입하면서 확정일자 안 받아서 배당 종기일이 2023년 3월 30일인데 신청 안 해갖고 1억 2천을 인수한다고 감안할 때 그래도 64%면 이번에 입찰자 다음번에 한 번 더 유찰되면은 51% 경쟁자 많은 상태에서 입찰 보시기보다 제가 이 물건 선별할 때 우선 그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 정도 유찰했으면 이 물건은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어떤 비싸게라도 응찰을 시켜갖고 제가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상 제작하면서. 경계될 거는 컨설팅. 2등 낙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허위로 세워갖고 수표 한 장 끊어서 최저가 10%로 끊으면 되니까 예전에는 응찰가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끊어갖고 와서 2등을 높게 따라 붙여갖고 아주 근사치로 그런 경우만 경계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1월 30일 날 지켜보겠지만은 차라리 경쟁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입찰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내 집 공간 나오고 인테리어 비용을 좀 많이 투자해서 아파트 못지않게 꾸미시고 월세 나오고 그냥 물론 이제 가치가 차이가 있지만은 월 수입 하나도 없는 그런 주택에서 사시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선별한 겁니다. 14억 7,700 대개 15억 올라가면서 1,100 단위 붙여서 응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인내하시면서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